오늘은 내가 내부 세계 4장까지 이제 감정과 동기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고, 어, 저번 책에 나간 게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어떻게 좀 이어서 좀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면서, 지금 발표를 들으시면 조금 더 유익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과 동기. 동기 왜 감정이랑 동기냐? 뭐 이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감정이란 것은 곧 어떻게 유기체가 운동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서 어떠한 것을 성취하도록 추구해서 성취하도록 이어지게 만드느냐라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정과 동기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그래서 좀 감정이란 무엇인가? 부터 아주 찬찬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자면 개념 정리부터 하는 거죠. 감정이란 무엇인가? 이 감각질이라는 거는 저번에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깜빡하고 감각질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철학자 차머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4D 이상의 영화로 느끼고 있는 생생한 시각, 시지각, 청각, 촉각, 우리가 고유수용 감각, 체감각 이런 것들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는 그 나만이 사밀하게 프라이버시하게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그냥 감각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퀄리아라는 영단어를 번역한 말이고 그러한 감각질의 여섯 번째 양식. 그러니까 오감을 넘어서 그 조금 더 깊이 그걸 종합하는 여섯 번째 양식으로서의 감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감정이란 무엇인가?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누거든요. 어, 상태 의존적인 기능하고 내부 지향적인 지각 양식으로서의 감정하고 상태 의존적인 기능이라는 거는 제가 제 1장에서 또 나왔던 개념인데 통로 의존적인 기능하고 상태 의존적인 기능이라고 했을 때 통로는 꼭 그 통로로만 꼭 이 이 내가 어떤 근골격계에서 어떤 흐름,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은 꼭 이 회로를 거쳐야만 가는 게 통로 의존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 상태 의존적인 기능은 여러 뇌관에서 하나의 뇌관에서 다양한 뭐 시상하부까지도 가기도 하고 하나의 뇌관에서 저런 근골격계 혹은 뭐 저기 위장으로도 가기도 하고 뭐 신장으로도 가기도 하고 하나의 뇌관에 있는 물질들이 뭐 그런 여러 분야의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상태 의존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뇌관에 있는 것들이 여러 분야에다가 이렇게 멀티로도 신호를 쏴줄 수 있는 그 기능이 상태 의존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혈류와 내촉수액 순환 그런 총체적인 화학 물질들이 이동 기전을 통해서 우리들 뇌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제어하는가 그런 걸 하기 위한 상태 의존적인 기능이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감정은 내부 지향적인 지각 양식, 그러니까 대상 세계에 대한 지각이 아니라 주체의 상태에 대한 지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의 상태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지각이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머지 뭐 시지각, 청각 지각, 촉각 지각, 뭐 후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은 외부 세계의 대상에 대한 지각에 중점을 둔 거라면 감정은 나만의 내밀한 상태, 기분, 뭐 느낌, 정동 그런 거에 대한 나라는 주체의 상태에 대한 지각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생성 계통, 이러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의 핵심 구조를 좀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시상하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욕구 조절하고 뭐 아, 성적인 욕구라거나 식욕이라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기타 욕구들을 조절하는 곳이기도 하고 VTA라고 줄여서 많이 말하는 복직피계 영역. VTA라는 용어 자주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에서 많이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파민, 그리고 부상완액, 그리고 PAG라고 많이 이것도 줄여서 부르는 도수관주의 회색질, 뭐 중내수도관 회색질이라고 부르는 뭐 이런 PAG,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유불쾌의 정동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PAG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라페 뉴클레이, 봉선액, 여기 세로토닌이 나오는 곳이죠. 그리고 청반액, 뉴클레스 오브 로커스 셀룰러스 복합체, 여기서 노르에피네프린, 우리가 흥분할 때 빨리 뛰어야 되거나 빨리 뭔가 도망쳐야 되거나 하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이죠.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VTA하고 PAG는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발표에서 특히. 이건 오늘 하루만은 이 VTA에서 도파민이 나오고 PAG에서 유불쾌 정동이 많이 나온다. 만들어진다. 주로 만들어진다. 이것만이라도 잘 기억을 하시면 오늘 발표를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PAG가 왜 중요하냐? 어떤 것들은 유쾌한 정동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들은 불쾌한 정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측, 이 배 복자를 써서 ventral PAG라고 하고, 여기는 불쾌한 정동을 만들어낸 쪽은 배측. 이게 되게 헷갈려요. 배 한자를 써가지고 우리말 쓰면 더 쉬운데 이 배가 그 앞에 튀어나온 배가 아니라 등 배자를 써서 배측입니다. 등 쪽에 있는 PAG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도잘 PAG, 여기 도잘 PAG는 배측 PAG는 불쾌한 정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불쾌하고 중간에 나온 게 불쾌하고 통증은 다르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을 하거든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적절한 예시는 이 마조이스트 피약증자들, 그러니까 맞는 거에서 혹은 좀 우리가 아픈 거, 통증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취향을 가진 분들한테는 이런 통증이 유쾌한 것으로 경험된다 라는 사례를 잘 기억을 하시면, 잘 떠올리시면, 아, 불쾌하고 통증은 직관적으로 다르구나. 아, 이 사람한테는 통증이 보통 불쾌랑 많이 비슷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몇몇 사람들한테는 통증이 유쾌한 것으로도 경험이 되기도 하니까 꼭 불쾌가 필연적으로 통증이랑 같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 예시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불쾌는 그러니까 더 깊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불쾌는 내부 환경의 상태로부터, 내부 환경이 중요해요. 내부 환경. 그리고 통증은 외부 지향적인 감각 양식들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불쾌는 내부 환경의 상태로부터 유도되는 감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반면에, 통증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신체 감각의 하위 양식, 외부 지향적인 감각 양식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AG는 이 둘 다의 생성에 관여를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통증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증은
불쾌에 대한 기반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죠. pH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신체에 관한 지식의 두 가지 원천이 있겠는데, 내부 환경을 다루는 해부학이 있겠고, 외부 세계에 대한 신체에 대한 지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부 해부학은 내부 환경, 그러니까 신체 기능들의 지도를 만들어내는 항상성 기전들에 의해 조절되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혈압이 높아져야 되고 어떨 때는 혈당이 떨어져야 되고 뭐 그런 걸 조절해야 되고 어떨 때는 호르몬 빡 싸줘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세계에 대한 우리 몸의 내장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그런 신체 기능들에 대한 지도 혹은 설계도를 다루는 해부학이 어떤 우리 뇌의 어떤 지도로서 우리 뇌의 어떤 부위들마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뇌간 쪽에 있죠. 뇌간 쪽에. 시상하부 막 이런 데 쪽에 있고, 외부 해부학은 내가 지금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주로 근골격계 계통에 대한 것들인데, 내가 손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감각이 딱 느껴지고 지금 어떤 소리가 어떤 주파수의 소리로 들리고 어떠한 컬러, 어떠한 모양, 뭐 그런 것들로 보이고 들리고 하는지, 그러한 신체 주위에 대한 그런 감각 운동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생각보다 세밀하게 우리의 각각의 피질 영역들에 투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후두엽 쪽에는 시지각 영역, V1, 1차 시각 피질로 있고, 두정엽 쪽에는 체감각, 소마틱 프라이머리 영역이 있고, 측두엽 쪽에는 1차 청각 영역이, 1차 청각 피질 영역이 투사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외부 해부학 지도 같은 것들은 여기 뒷면에 이 피질 지도로 갇혀 있다고, 호문클루스로서 갇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해부학하고 외부 해부학, 이 신체에 관한 지식의 두 가지 원천을 좀 살펴봤고, 근데 이것들은 인체 해부학의 축척 모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축척이라고 하면 축척 지도라고 하면 어떠한 외부 세계에 대한 영토에 대해서 아주 비율적으로 현실의 비율에 잘 맞게 구성된 지도를 축척 지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일단 이 호문클러스만 해도 인체 해부학의 축척 모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은 손가락 굉장히 크고요. 우리 그 호문클루스 그림만 그린다면은, 그러니까 손가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하죠. 굉장히 엄청나게 예민하죠. 손가락이나 입술 부위. 그리고 음, 성기 부위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 성적인 클리토리스라거나 음경이라거나 그런 부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호문클루스 지도로 이 해부학의 지도에 따르면 굉장히 크게 확장되어 있어요. 얼마나 민감하게 느끼고 얼마나 섬세하게 느끼는지 그 비율이 우리가 지금 현실의 세계에 있는 그 현실 영토 그대로를 묘사한, 그 비율 그대로를 묘사한 축척 모델은 아닌 셈인 거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근데 축척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축척 모델은 뭐냐? 지형학적으로 잘 구성된 축척 모델은 뭘까? 한번 그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지형학적 의미에서 신체의 지도들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죠.
상부 뇌간의 중내 덮개, 중내 택텀, 배측 피계. 뭐 이것까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그거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역이 어디냐? VTA의 뒤쪽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의 이 중내 덮개, 배측피계 이 영역은 모든 체성 감각 양식들로부터 오는 입력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신경 말고 체성 감각 이렇게 자유롭게 손가락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눈동자를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자유감각, 자유신경도 있지만 눈동자에는 체성감각도 있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눈동자.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모든 입력을 여기서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묻기 문제, 그 호문클루스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수렴의 지역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데 호문클루스, 여기가 일종의 호문클루스, 가장 큰 호문클루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신체 지도들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 그런 걸 봤을 때, 셀프라는 것의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셀프라고 자크 팡크셀프라는 유명한 신경과학자, 유명한 그 과학자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Simple Ego-like Life Form, 이렇게 이걸 좀 줄인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셀프라고 말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줄인 건데, 거의 뭐 우리의 자전적 자기, 저번에 말했던 자전적 자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자전적 자기의 가장 초보적인 재현을 이루는, 가장 초보적인 기반을 이루는 그 신체의 지도들을 셀프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런 셀프의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게 이런 지형학적인 의미의 신체의 지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내부 해부학, 외부 해부학에 대한 지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뭔가, 우리 셀프란 무엇인가, 내 자아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공간 감각도 있어야, 적어도 공간 감각, 고유수용 감각에 대한 감각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붕 떠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면 우리 자아는 조금 그 위니캇 같은 사람이, 대상관계 이론가 위니캇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거짓 자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자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셀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신체 지도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뇌의 감정 생성 역할을 그의 행동 생성 기전들 중 하나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말이 어렵지만 이 감정이라는 거는 원시적인 행동 경향, 감정이라는 것은 곧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조금 더 그의 목적에 걸맞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것은 꼭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감정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 배측 피계에 있는 호문클루스 극미인은 신체의 혼합적인 감각 운동 지도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그냥 감각 운동 지도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시적인 행동 경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감정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두 가지 신체 지도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곧 운동으로 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감정은 곧 운동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했던 것처럼 팡크세프는 이 감정은 기본적으로 외부 지향적인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진화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팡크세프는 기본적으로 기본 감정을 그러니까 감정이 원래 영단어로 이모션인데 에볼루션 모션이라는 뉘앙스로 이 다시 모션 이 하이픈 모션 다시가 아니라 하이픈 이 하이픈 모션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좀 이모션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감정이라는 것은 곧 행동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그런 목적으로 진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만들어내려면 기억이 있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려면 감정이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려면 어떤 행동을 바꾸려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들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계속 기억을 해서 아니면 새로운 기억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기억해뒀던 거 잊지 않고 계속 실행으로 옮기는. 우리가 뭐 저번에도 얼마 전에도 세월호 7주기였나 그 사건이 일어난 지 몇 년이나 지났지만 그 구호 중 하나가 잊지 맙시다라는 거잖아요. 계속 기억을 해야 정치적인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기억을 해야 어떠한 것들이 옛날 것들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 다시금 반복되지 않게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고 행동을 바꿀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모션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절차상의 기억 계통 우리가 저번에 이기정 유전자에 대한 아주 간략한 간략한 개설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절차상의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경험들의 흔적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통해서 전수받은 그런 절차상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전수받아서 송아지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뚜벅뚜벅 걷고 거위 같은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동그란 무언가 커다란 게 보이면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자기 엄마라고 생각하거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따라다니는 그런 각인 효과라거나 우리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우리 인간은 좀 특이하게 태어나자마자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 좀 본능들, 정동들, 그런 느낌들 같은 그런 것들이 절차상의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전해져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런 걸 좀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뭔가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 뭔가를 보고 공포스럽고 두렵다, 놀랍다, 혐오스럽다, 그리워한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건 나 혼자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조들과 함께 느끼고 있구나. 조상들과. 뭐 그런 얘기도 거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절차상의 기억 계통을 제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기본 감정 명령 계통들을 다른 모든 포유동물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PAG가 중뇌소도관 회색질 이 대부분의 기본 감정들의 생성에 중추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이 PAG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모션, 그러니까 감정은 곧 운동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종합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기관들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신체에 관한 내부, 외부에 대한 지식의 두 가지 원천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것만이 온전한 거 아니고 지형학적 의미의 신체의 지도들도 중요하고, 왜냐면 이것들이 셀프의 가장 기반이 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전적 자기,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나란 무엇인가, 나임, 나의 자라는 느낌, 자라는 기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기반이 여타 아까 나눴던 그 신체 지도들의 가장 큰 기반을 두기 때문에, 이 셀프의 가장 큰 기반을 두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감정 표현으로 이루어지느냐, 어떠한 감정 표현으로 이어지느냐, 배측피계에 있는 극미운동이 이런 원시적인 행동 경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 이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원론적인 얘기했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회에서는 감정의 기본적인 계통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은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추구 계통, 분노 계통, 공포 계통, 공황 계통, 이런, 여기 추가해서 놀이 계통까지. 기본적으로 그 감정들에 대한 진화적인 계통들이 있다라는 가정이겠죠. 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의 저자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할 것 같지만, 일단 옛날 책이기도 하고 지금 일단은 이 책이 말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가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